중앙승가대 8대 총장으로 창원 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동지를 맞아 서울 인사동에서 3,000인분의 팥죽과 복주머니, 새해 달력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고려시대 사경의 전통을 재현한 이순자 작가의 금사경 전시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항일운동인 법정사 무장항쟁에 깃든 제주불교를 조명하는 제주 BBS 개국특집 라디오 프로그램이 다음 주 방송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자원봉사 분야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는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한몫을 했습니다.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에서는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를 이끌고 있는 이금석 회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승가교육 전문기관인 중앙승가대의 8대 총장으로 창원 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4개월가량 이어진 중앙승가대 총장 공백은 해소됐는데 입학생 정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신임 총장의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승가권이 제8대 중앙승가대 총장에 창원 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습니다. 총장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제117차 승가법인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이사장 원행 스님은 원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사회 후 곧바로 임명장이 전달된 데는 4개월가량 이어진 중앙승가대 행정 공백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원종 스님은 승가대가 처한 여러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평소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 부분에 좀 심혈을 좀 기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승가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좀 극복하는. 하지만 총장 선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사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이사들은 중앙승가대 총장이 개운사 주지를 겸직해야 하는 만큼 원종 스님이 현재 맡고 있는 성주사 주지 소임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원종 스님을 추천한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범해 스님이 후보자와의 질의응답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금 승가대학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또한 겸직 금지 관련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스님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신입생 확충 방안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신입생 정원 120명에 34명이 입학한 지난해 상황에 비춰 획기적 대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게 지금 120명이 정원인데 이제 우리 이사장 씨님 하실 때도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육원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그걸 뭔가를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원종 스님이 창원 성주사 주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신입생 확충과 재정 확대를 발로 뛰며 해결하겠다고 답하면서 결국 만장일치 총장 선임이 이뤄졌습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선임은 과거와 비교해 단순 후보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신임 총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대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신 스님들의 모임인 총독림 동문회가 송년 동문회 밤을 열었습니다.
서울 AW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동문회 밤에서 참석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독립회가 자리를 잡는데 기여를 한 그런 훌륭한 스님들도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간 오랜 그 시간 동안에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독립회가 서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가자고 하는 어떤 그 깊은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법산 스님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정진과 포교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동문들이 힘을 합쳐 더 노력한다면 사찰도 종단도 동국대도 모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동문회 사무총장 지담 스님의 기타 연주와 하모니카 공연, 하담 스님의 승무가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1992년 결성돼 군부대 수계법회, 어르신 효잔치 등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는 총독림 동문회의 올해 송년 행사에는 3대 회장 자용 스님과 8대 회장 종우 스님, 9대 회장 법만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현법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민족의 명절 동지를 맞아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30여 개 종단이 참여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서울 인사동 북인사 마당에서 세시풍속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나눔 축제를 열어 3,000인분의 팥죽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양말과 염주를 담은 복주머니, 신년달력 등도 참여한 시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종단협 회장인 원행 스님은 기해년 새해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윤종원 청와대 불자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김 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남북불교 교류 사업으로는 북한 사찰 복원과 조림 사업 등이 대표적이지만 금강산 템플스테이가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템플스테이에는 비불자 참여자가 70%나 되고 외국인도 1년에 20만 명이 참가한다며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용삼 차관은 과거 문체부 불자 모임 회장을 하면서 여러 곳의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해 그 우수성을 절감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김 차관이 종무실장 출신으로 차관에 발탁된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 다행이고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 흐뭇했다며 한국의 향상거사가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전의 글귀를 한자 한자 손으로 옮겨 쓰는 사경은 수행의 방식이면서 불교 미술의 진수입니다. 고려시대 사경의 전통을 재현한 수준 높고 불심 가득한 사경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순자 작가의 금사경 전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먼저 금빛 법화도령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글자 수 7만 자, 길이 110m의 법화경 금리사경 전문. 크기의 화려함까지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함축해 한 폭의 그림으로 상징성 있게 표현한 사경 변상도. 정교함과 섬세함의 창조적 예술성까지 어우러져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사수지 독성한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운 공덕보다도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경하고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그 공덕은 시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목으로 쓰는 것도 달라요. 상당히 시간이 더 들거든요. 금으로 쓰면. 그래서 이런 걸 한자 이렇게
수박 쓴 데는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고려의 혼 그 맥을 잇다 전에서 해와 이순재 작가는 법화경, 금사경 대표작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불교예술의 대가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고려 사경의 완벽한 재현을 위해 여러 문헌을 적용해 만든 오칠종이가 사용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고려 장지 위에 새긴 글씨로 1000년 전 유행한 고려 전통 사경의 제작 방식과 형태를 고스란히 살렸습니다. 사경성을 500명씩 파견해서 중국에 가서 사경을 해주고 오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사경이 전 세계에서 아주 대단하고 최고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이 사경에 있어가지고 아주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은 크나큰 역할을 합니다. 이순재 작가는 12간지 동물을 형상화한 변상도도 새롭게 시도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불교 미술의 결정체인 사경의 예술성과 가치를 일반인들이 체험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작가는 고대했습니다. 불자님들이 오시면 정말 가슴에 이게 환희심을 열도록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저를 안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제가 염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 작품을 보고 그렇게 환희심을 낼 수 있으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 1000년 전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고려의 혼 그 맥을 잇다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어대선사의 친필서간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경어연구소는 경어선사 5도 139주년을 맞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경어선사의 친필서간이 담긴 사진 27점, 123장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며 연구소는 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경어선사의 선사상을 되새기는 강설회도 가졌습니다. BBS 부산불교방송 사장의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재추대됐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는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사장의 현 사장 수불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수불스님은 지난 2015년 부산불교방송 사장에 취임한 뒤 부산 북항 신사옥 건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BBS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불스님의 새 임기는 2019년 2월 1일부터 4년간입니다. BBS 불교방송 박광열 PD가 연출한 라디오 특별기획 프로그램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이 한국 PD연합회 제225회 이달의 PD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라디오 시사교양부문 당선작인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은 1부 분노의 시대, 나를 죽이는 화, 2부 분노의 기술, 나를 살리는 화란 제목의 두 편으로 제작됐습니다. 왜 현대인은 쉽게 분노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까란 주제의식 속에서 분노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분노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달에도 황고은 PD가 연출한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2018 혐오민국 보고서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하면서 2회 연속 이달의 PD상 수상에 영예도 안았습니다.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 최초의 민족 항일운동이죠. 법정사 무장항쟁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항일운동에 깃든 불교 정신을 조명하는 라디오 특집 4부작 법정사 항일운동과 제주불교를 BBS가 제주불교방송 개국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1918년 10월 법정사 스님들과 마을 주민 등 700여 명이 일으킨 법정사 항일운동은 종교계가 시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입니다.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 최초의 민족 항일운동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사교 집단의 난으로 왜곡돼 오다가 1990년대 이후 각계의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역사 재조명에 노력해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라디오 특집 4부작 법정사 항일운동과 제주불교를 방송합니다. 항일운동
100주년을 조명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BBS 제주불교 방송이 이 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를 제작한 것인데요. 지난 9월 9일 첫 부름을 전파한 제주 BBS 개국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아 법정사 항일운동과 그 후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제1부 1918년 법정사 이야기, 제2부 18,000 신들의 섬 제주의 종교와 사람들, 제3부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본 제주 근대 불교, 제4부 법정사 항일운동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100년을 되짚어보고 각계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제주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시 재해석되고 거기서 또 지혜가 찾아지는 방향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 방송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 전개 과정과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의 시대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항일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만큼 제주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던 제주 불교의 영향을 재조명하면서 우리 역사의 근간에 불교 정신과 문화가 면면히 녹아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적인 정체성도 있어도 그 당시의 시대 정신에 있을 건데 그걸 요즘 시대 정신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호국대랑으로 건립을 하고 또 불자들이 그러한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장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인 다음 달에는 제주 불교의 중흥주로 일컬어지는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BBS가 특집 방영할 예정입니다. 제주 BBS가 전국에서 가장 불자 비율이 높은 제주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북 진안군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진안군의 두드러진 성과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지역불교계가 손을 잡고 벌여온 자비 나눔이 있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 불교계와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의 크고 작은 자비행에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고종 전북교구 소속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 광명사 등은 눈에 띄는 봉사로 포교를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태고종 전북교구를 이끌고 있는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봉사활동을 통한 신행활동이야말로 지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포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문화를 포교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포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를 비롯해 지역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은 주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원봉사의 참뜻을 실현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지역 불교계와 함께한 나눔활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연탄 나눔 봉사, 홍삼 고추장 담그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항상 후원해 주셔서 저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로 행복해지는 희망 진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연말을 맞아 지난 6일에는 진안 동부 새마을 금고와 함께 지역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생일 케이크와 문화 공연, 생신 선물로 솜잎을까지 준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아름다운 진안에서 바로 얼굴도 모르는 면식도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한 곳에 담아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큰 나눔입니다. 진안군 불교계와 자원봉사센터가 손을 맞잡은 선행이 따스한 아랫목처럼 지역사회의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성금 500만 원을 구례군에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 12곳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지 덕문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로 지역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38번째 순서로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를 이끌고 있는 이금석 회장을 정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조계종의 제1교구인 직할교구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이금석 회장. 그의 넘치는 에너지는 지난 7월 회장 연임 성공의 디딤돌로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찾아다닌 사찰은 불제자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교 인연이 지금 직할교구를 대표하는 제가불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불교는 자기가 이제 마음의 양식을 담는 종교?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금석 회장은 20대부터 몸담아온 출판계에서도 명망 있는 인물로 통합니다. 도서출판 무한 대표이기도 한 이 회장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주변과 소통해왔다고 말합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원력은 50개 가까이 되는 연합조직 직할사찰 신도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못해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시키면은 일단 부딪혀보는 성격이라서 어차피 하는 일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회장은 내년이면 출범 10년 차에 접어든 직할교구 신도회의 자비행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사 성역화 사업과 승려복지 노후기금 마련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자선 골프대회와 일일 찻집 운영으로 수익금을 마련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제일 짐이 큰 1교구 직할교구라서 저희가 모범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게 더 활성화돼서 각 교구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금석 회장은 짧은 2년 임기 안에 봉사와 나눔 정신을 교구 신도회에 뿌리내리겠다는 각오로 신도 신행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카드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 결제해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전환해 전국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재수 기자입니다. 영업이익의 최대 50%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대 0%까지 낮춰주는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서울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의 약 30%, 많게는 50%까지 차지하는 이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제로페이가 지향하는 것처럼 제로화가 될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 결제 앱으로 찍으면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할 때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경우 0%, 8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0.1에서 1.4%포인트 저렴합니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시중은행 20곳과 간편 결제사 4곳 등 모두 24곳을 비롯해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을 중심으로 가맹점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가맹점 비율이 현재 3%에 불과한 만큼 서울시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할인 등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도 제로페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 40%를 제공할 방침이라는 것을 이미 밝혔고요. 향후에 외상결제 기능도 도입하겠고요. 또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과 연계를 해서 포인트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서비스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고 전국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을 더 늘리고 카드 사용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지만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결제 수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적 저항운동이 바로 3.1운동인데요. 내년이면 어느새 100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3.1운동보다 5개월이나 먼저 제주도 스님들이 항일운동에 나섰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법정사 스님들이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신 것인데요. 제주 BBS가 개국 특집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전국으로 방송되는데 다들 들으시면서 항일운동에 깃든 불교 정신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